이런 상황을 보고 나는 워싱턴과 동경에 밤과 이른 새벽 시간에 전화와 전보로 연락을 취해 메가더 장군과 통화를 했고, 워싱턴 주재 우리 대사를 통해 트루만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 다른 기록에서 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한 게 확인이 다 되죠. 지금 내가 말한 바는 저기 우리 대문을 침입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면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온 국민이 나서 국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트루먼에게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미국 대통령 승인도 난 $10,000,000 원조가 우리가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을 때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전쟁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그 사이에 무초대사의 노력도 있고 하여 우리보다 더 긴급히 워싱턴과 도쿄에 이 상황을 호소하여, 지금 가로 쏘고 내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저 영어 텍스트에 저렇게 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메가더 장군이 내게 보낸 정보에서 중요한 언급을 하였기에 이를 동포에게 급히 알리고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바를 모두 철파하고 이 기쁜 소식을 방송하는 것입니다. 27일 밤 10시에 KBS를 탄 방송은 바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메가더가 원조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대한 작전이 준비되고 있고 충분한 원조가 가는 중입니다. 메가더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니네 도우러 우리 군인들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긴급한 정보 보고는 한국 원조가 해군과 공군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조는 오직 38선 이남을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승만이 전쟁 났을 때 이번 기회에 북진 통일 다 해버리자라는 얘기를 너무 공개적으로 하니까 무기를 주면서 38선 아래까지만 가라라는 요구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연설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폭기를 보내서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전투기로는 탱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또한 처치 장군은 즉시 동경에서 서울로 와 우리 국방상우의 고문으로 도울 것이며 고급 참모들도 여럿이 오고 군사 원조물자도 지금 오는 중이며 또한 계속해서 올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이 피난을 떠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민들 피난하는 거 내가 이해하는데 피난 가지 말라는 얘기 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말이지? 정말 거짓말도 지나친 거짓말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한 건데, 우리보다 더 유력한 나라들도 공산당 세력 수중에 넘어갔고,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이 족화됐잖아요. 우리는 공산당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가 강력하게 싸워야 합니다. 원조가 도착할 때까지. 여기서 서쪽 옹진반도부터 동해까지 38선 모든 지역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전선에서 적과 힘차게 싸우고 있는 우리 군과 경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정부 지역에서 무기도 없이 용감히 싸우는 군인들에게는 더욱 고맙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 아니에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용기, 힘, 결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어야만 우리는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남북한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모든 시민이 전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차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노력과 공산주의자들을 전향시키려는 시도에 관한 연설의 나머지 부분은 해독이 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가로로 들어가 있는 한국말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제가 그냥 막 넣은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다 가로 속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가로가 있잖아요. 가로에 있는 거 가로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다리 폭파 한 4시간 전이죠. 27일 밤 10시에 저게 방송이 됐으니까 28일 새벽 2시 반에 한강다리가 폭파됐고 27일 밤 10시에 서울 시민 상대로 방송한 저 내용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만 도망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저기. 우리 군인들 용감히 싸우고 있고 시민들이 피난가는 거 이해할 수 있다. 무기가 온대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 잘 싸우고 버티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렇게 훌륭한 연설을 한 분을 무슨 런승만이라고 생지랄을 하면서 그동안 욕을 했잖아요. 이거 그리고 미군 기록이에요. 미군 기록.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자유일보에 5월달에 썼고요. 그 다음에 곧 나올 월드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월드뷰 잡지에 오늘 여러분에게 복사한 그 내용이 월드뷰 2004년 각 8월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1965년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유해가 공항으로 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공항에 저렇게 영접을 나가서 도열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65년 7월 27일. 저 남대문에서 이 사람들 모여있는 저 인파를 보세요. 저렇게 돌아가셨을 때 추모를 받던 분인데 지금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런승만이라고 사기를 쳐서 생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그 조사를 읽은 게 있는데요. 이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요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박사께서는 선구자로, 혁명하로, 건국인으로 다만 조국의 개화, 조국의 독립, 또 조국의 발전만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즐거움으로 여겼고 또 헌신의 성과를 스스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견지하신 민족 정기에 입각하여 항일, 반공의 뚜렷한 정치 노선을 신수로 부동자세를 취해왔거니와 그것은 어디까지나 박사의 국가적 경륜이었고 또 그 중에서도 평화선의 설정, 반공포로의 석방 등은 세계를 놀라게 한 정치적 가담력의 역사적 발휘였습니다. 그러나 집권 12년의 종말에 이르러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이른바 정치적 과오로 인하여 살아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그 쓰라린 기록이야말로 박사의 현명을 어지럽게 한 간신배들의 가증한 소치였을 망정 구경에는 박사의 일생에 씻지 못할 오점이 되었던 것을 통탄해 마지 못하는 바입니다. 이기붕 얘기하는 거죠. 생전에 손수 창군하시고 또 그들로서 공산 침략을 격파하여 세계의 이름을 날렸던 바로 그 국군 장병들의 영령들과 함께 길이 이 나라의 호국신이 되셔서 민족의 단안한 앞길을 열어주시는 힘이 되실 것을 믿고 삼가 두 손을 모아 명복을 비는 동시에 유가족 위에도 신의 가호가 같이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정치적으로 앞에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부담져야 될 5.16 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었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런 조사를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돌아오시고 싶어 할 때 못 돌아오게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박정희가 5.16 하고 나서. 그렇지만 돌아가셨더니 저런 조사를 읽었는데 지금 50년 후 70년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 건국전쟁 포스터 중에 저하고 이호 목사가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 김은구 대표도 뭐 많이 도왔고 여러 사람들이 도왔는데 이 건국전쟁이 앞으로 좀 이 영화가 계속 활성화되고 2편, 3편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약간 뭐 삐걱거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들고 하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혹시 여유 있으시면 한 권씩 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3편까지 나올 겁니다. 1편은 독립운동할 때고요. 2편은 45년에서 48년. 그 다음에 이제 48년 이후 대통령 되고 나서는 이번 가을쯤에 3권이 나올 겁니다. 이상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 뭐 혹시 질문이나 우선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아시겠죠? 그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에서 여전히 약간 불투명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그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동안 숫자들이 너무 많이 부풀려져서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 육성 연설이 뭐 서울을 지켜라, 그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또 명확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받기 전에 우선 훌륭한 강연 수고해 주신 유석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봐왔던 한강 인도교의 그 피난민들이 올라가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 한지민 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종북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선동한 파괴된 다리 사진은 한강 인도교가 아니라 대동강 철교로 AP통신 종군기자 맥스 데스퍼가 촬영하였고 플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종북 좌파의 본성은 거짓과 위선으로 그들의 행위는 내로남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셨네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춘 교수님 자주 자주 뵐 수 있는 분은 아니시니까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43년생입니다. 유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나쁜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이 이기붕 씨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 가지 저지른 전과가 많은데, 그 관계,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붕 씨한테 그렇게 허용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로 유 교수님이 좀 아시는 거 있으면 그걸 좀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친자가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인정적인 동정도 있을 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요새 이제 앞으로 그 아까 얘기한 3권을 쓰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는 아직 못했고요. 그동안 제가 이승만 연구원 원장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주워 들은 거, 뭐 문헌들 본 거에 따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는 너무 연세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25 전쟁 때만 해도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전쟁 끝나고 53년, 54년, 55년 뭐 요 정도 때까지는 괜찮아졌는데, 그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 하여튼 너무 연로하신 문제가 있고, 그 연로하신 거를 이기붕이 잘 파고든 것 같아요. 입에 혀같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래서 뭐, 이 노인이지만 카리스마 있는 이 우리 지도자가 뭘 원하는지, 실제 또 이런저런 현실적인 정치 현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같은 것을, 예컨대 우리가 그냥 속칭 부산 정치 파동으로 알고 있는 그 사건에서도 이기붕이 그때 이미 장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데 그때는 일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서 이승만 눈에 딱 듭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신임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의 눈가기가 좀 흐릴 때, 건강이 나빠지고 워낙 노년이 됐을 때는 그것을 이제 좀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부인이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를 저는 가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3.1운동 선언문을 필사하셨던 분이시고 또 건국 초기에 이승만 박사와 같이 건국하는 일에 일조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그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들었던 어렸을 적에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들은 내용은 이기붕 씨보다도 그 박마리아 여사가 그렇게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눈을 가리게 하는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박마리아라는 분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엄청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부인인 프란체스카가 이승만 대통령을 헌신적으로 돕기는 하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우선 소통이 돼야 이제 프란체스카랑 가까워지고 이승만하고 가까워지고 근데 박마리아 같은 사람은 영어를 무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명신 뭐 이런 사람들과 그 박마리아 이명신, 박마리아, 김한란, 프란체스카 이런 분들 사이에 그 역학이 파고들면은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여기서 막 떠들려니까 아직 충분히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정리를 못 해가지고 함부로 괜히 떠들다가 작살날 것 같아서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방 어른들한테 그 박마리아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이승만 대통령님이 연로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역할을 너무 정말 좋은 머리로 두 부부가 대단하게 했다고 그래요. 백화점에 무슨 어디를 뭐 시찰을 한다 그러시면 미리 물건 값도 다 새로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짜리였으면 전부 뭐 4,000원으로 내려놓는다든가 아무튼 대단한 그런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그 가족들 하시는 얘기를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 전에 경무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오죽 잘하면은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겠어요. 오죽 잘하면. 예, 그 당시에 그 상황들 사실 이게 정말 안타깝고 한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오해와 왜곡들도 상당히 많은데 또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그런 것들도 또 어떻게 보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누가기를 가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작업들이 이렇게 실제했고 또 그게 결국에 파국으로 시작이 됐는데 최인규 장관 아시나요? 네. 최인규 장관 그 수기가 있습니다. 이게 출판이 돌아가시기 전에 원래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출판됐어요. 나중에 됐죠 그게. 네, 나중에 됐죠. 나중에 됐는데 최인규 장관 수기를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수기를 보면은 이분도 정말 애국자구나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하셨던 거는 선거를 통한 체제 정복이었습니다. 이게 3인주의자들,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 체제를 정복한다. 이게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그 조소환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30% 정도 그 득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단권 선거에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면은 그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시대적인 위기감, 그리고 그 최근에 밝혀진 자료로는 그 조소환이 조봉암 죄송합니다. 조봉암 조봉암이 북한의 지원을 실제로 받았다는 그러니까 김일성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블러핑한 걸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는데, 최근에 그런 자료가 공개돼서 그런 시대적인 맥락과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조봉암이 김일성의 지시와 돈과 뭐 온갖 걸 받은 것은 누구저구 유명한 성시배기가 증언해요. 네. 성시배기 또 양명산이가 돈 주고 뭐 조봉암은요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이분을 이승만의 농지개혁의 주역으로 평가하면서 이분도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여러 세력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로 기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 농지개혁하고 관련해서 제가 아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봉암을 장관을 시킨 이유는 조봉암이 그 재헌국회에 들어가서 재헌국회가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유진호가 한민당의 뒷받침을 받는 유진호가 내각제를 주장해서 이제 막 다투고 있을 때 조봉암이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요. 굉장히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논리와 언변이 좋고 해서 이승만 눈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내각에서 장관을 시켰는데, 조봉암이 만든 농지개혁의 초안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북한하고 똑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보고 이거 안 된다고 해서 다 바꿔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바꾸거든요. 조봉암이 데리고 있는, 조봉암이 장관하면서 그 농지개혁의 실무자, 책임자들을 이제 조봉암이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안은 북한이 46년 3월에 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안 하고 같은 걸 만들어요. 그걸 그래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이승만이 딱 뒤집습니다. 그래서 조봉암에 대한 평가를 너무 요새 긍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약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그 조봉암 씨의 따님이 그 서운에 관련해 가지고 거의 다 해명이 됐고, 지금 뭐가 안 풀렸냐면 그 매일신보, 그 일정 때 그 친일신문이었던 매일신보의 기사가 좀 확실하지 않은, 그것만 규명되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지금 우리 역사학계에서 좀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한다면, 친일 매일신문에 대한 그 보도의 진실성, 그 팩트,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이 요새 최근에 친일 그 흔적을 거의 다 매일신문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지금 국사학자들이 친일 매일신문에 의존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좀 우리 국사사학계에서 좀 진지한 자성과 또 일제시대의 매일신문의 기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그 분석, 연구, 이런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조봉암 관련해서 말씀 조금 드리면, 그 2011년도에 그 재심이 있었습니다. 그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예, 그런데 그 소련의 그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게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에 발견된 자료가 그 김일성이 그 소련 쪽에 이렇게 그 인사하고 이렇게 대화한 자료인데, 그 조봉암한테 이렇게 돈 줬다, 이런 이렇게
그 증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재심 상황에 그 반영이 됐더라면 아마 판결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조건 선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김일성이 블러핑한 거다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작업이 정말로 참 지난합니다. 이게 이게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왜곡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는 한 줄이면 되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진실을 가지고 바로 잡는 거는 그 책이 10권이라도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유석준 교수님께서 이 작업을 정말 그 오랜 동안 감당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한 강연 진행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유석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은 내가 그 못하면은 집에 가서 참 후회가 되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손을 빨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이 강의 내용이요. 예. 참 유익하고 참 해야 될, 봐야 될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뭐 어떤 이거 홍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지도 그 한강 주변의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참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 그때 시대 상황이라든지 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가, 그 다음에 특히 원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강연 그 영상으로 올라갔고 또 유튜브 또 그 촬영해 주시는 감사하게도 그 여러 채널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참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실 앞에 사실은 좌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이렇게 시각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는 과정은 사실 좌우가 함께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좌파 이 사람들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끈질기게 왜곡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아주 이게 그분들은 전략적으로 사기 치시고 또 사기 치는데 이렇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싸우는 게 참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유석준 교수님 같은 분이 정말로 이게 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 사실 한가리 인도교 관련된 내용도 영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게 사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자료들을 그렇게 직접 찾아보시고 발굴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1차 연구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게 참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글도 쓸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고 한데 사실 가장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1차 자료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석준 교수님 아까 그 책 아주 훌륭한 밖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밖에 도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신문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대한민국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의 DPRK라는 나왔고요. 건국전쟁에서 맨 처음에 화면에 대한민국 영어로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한글로 정확하게 북한의 국호를 표기를 했는데 왜 대한민국을 하지 않고 왜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렇게 표기했는지 그게 의도가 있는 건지 한번 그냥 실수를 한 건지 무슨 보관인지 한번 좀 아시는 데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김덕영 감독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저도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깊이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감독이 저한테 물어본 거를 대답하는 걸 찍어서 김 감독이 필요한 부분에 넣은 거지 내가 영화를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거 넣어야 된다 저거 빼야 된다 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김 감독이 만든 거고 영화는 잘